안녕하세요. 장애인 등록 관련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군면행정사 사무소 대표 유연산 행정사입니다. 자폐성 장애 장애전도 재판정에서 미해당 판정을 받거나 등급이 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애전도 재판정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자폐성 장애 재판정은 장애 증상에 대한 진료 기록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GAS 점수가 적힌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 따른 특수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초등학교 때 자폐성 장애 2급으로 등록됐고 중학교 때 받은 재판정에서도 2급이 유지됐는데 이번 재판정에서 갑자기 3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결정서에 기재된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폐증과 관련된 임상 증상 및 행동 특성, 전반적인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GAS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상태로 인정된다. GAS 척도 점수가 21점에서 40점인 장애인이 2급입니다. 진단서에도 40점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폐증 증상이나 기능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다며 진단서와 달리 GAS 41점에서 50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자폐성 장애 2급이 아니라 3급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진료 기록입니다. 의뢰인에 따른 자폐성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때도 첫 재판정을 받을 때도 한 장짜리 아무 내용 없는 진료 기록을 냈습니다. 그러고도 2급을 잘 받았죠. 당연히 이번에도 2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료 기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단서 떼러갔다가 의사의 형식적인 질문에 네네 하고 형식적인 대답만 했죠. 이렇게 해서 작성된 한 장짜리 진료 기록에는 워낙 꺼림직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딸이 혼자 씻을 수 있다, 혼자 먹을 수 있다,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다, 돈 내고 계산할 수 있다 등등입니다. 의사의 질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인 결과 이런 내용이 진료 기록에 적혔습니다.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었죠. 혼자 씻을 수 있다는 것은 혼자 물만 끼얹는다는 뜻이지 세제로 머리를 깨끗이 씻거나 온몸을 깨끗이 닦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수저를 들 수 있다 뿐이지 많이 흘리고 양을 조절 못해서 항상 옆에서 도와줘야 했고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이 정도 행동 특성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은 2급이 될 수 없고 3급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그런 사실이 안 적혀 있고 다 할 수 있다로 나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한나절 만에 쉽게 작성된 진료 기록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는 긴 시간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먼저 문제의 진료 기록을 작성한 의사를 다시 만나 다시 진료를 받고 장애인의 증세와 기능을 상세히 설명한 추가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특수학교 교사와 치료센터의 소견서, 부모 의견서, 활동지원사의 의견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야 진료 기록의 내용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박 자료는 의견서와 소견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상동 행동을 보이고 어머니를 계속 꼬집거나 자신의 손톱을 피가 날 정도로 뜯는 자해적 행동도 보였습니다. 몇십 분 동안 한자리에 서서 계속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증세와 행동들을 저희는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딸에게 왜 화가 나는지 물어보고 딸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의뢰인을 공격하는 모습도 그대로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동영상들도 증거 자료가 되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인용 재결을 받아 다시 자폐성 장애 2급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걸핏하면 차에서 뛰어나가는 딸을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다행이죠. 자폐성 장애 재판정을 앞둔 부모님이라면 재판정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등급 하락이나 미해당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나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